이제 우리가 그 증상별로 그 증상에 맞는 그 훈련 모드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그냥 우리 자기조절 지수에서 나온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특정 어떤 증상이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훈련 모드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에는 그 휴식 모드에 맞춰서 훈련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은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반드시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훈련 프로그램도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강의할 때, 제가 강의할 때에 이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해야지 이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너무 그냥 아주 세부적이면서 전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면 일반인들은 못 따라오고 이해도 못하고 이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관점에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1급 과정까지 다 마치고 뇌파를 좀 볼 줄 알고 BQ 해석을 좀 할 줄 안다면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불면이다 그러면은 BQ를 보고 이 사람이 불면이 생긴 원인이 뭐냐, 원인을 파악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 원인 없이 그냥 순수하게 나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짜 순수 불면이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휴식을 하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다른 증상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 했을 때에는 그 원인 치료부터서 먼저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이게 불면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꼭 휴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꼭 휴식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1급에서 배웠죠. 우리가 그 노화가 돼서 이제 뇌의 리듬이 굉장히 느려지게 되면 노인들이 어떻습니까? 수면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 저녁에 뭐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고 그냥 깨요. 깨고는 잠이 안 와서 죽겠다 막 이런 소리들을 하거든요. 그 원인이 뭐냐? 노화 때문이다. 노화 때문에 이렇게 그 잠을 못 자게 된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 원인이냐? 노화로 인해서 뇌세포가 굉장히 많이 파괴됐잖아요. 파괴가 되니까 이게 뇌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데 훨씬 더 많은 뉴런들이 작업에 참여를 하게 해야지 되고, 많은 뉴런들이 같은 작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동기화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동기화가 높아지게 되면은 뇌파는 무조건 느려지게 돼요. 그래서 세타파가 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노인들이 세타파가 강한 노인들은 잠을 못 잡니다. 무조건 못 자요. 예. 그러니까 기초율동을 딱 봐서 기초율동이 8Hz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잠을 못 자요, 그 사람들은. 예.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 뇌 활동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요. 뇌 활동이 너무 느리게 되면은 이게 에너지 소비가 크질 않아요. 그러니까 뇌가 피곤하질 않아. 그래서 막 피곤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잠이 안 와버립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했을 때하고 피곤하지 않았을 때 상태를 딱 봐보시면은, 피곤할 때는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자잖아요. 정신없이.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라. 눈만 감았다 그러면 그대로 잠이 떨어져. 피곤하지 않아.
정신이 너무 초롱초롱해. 그러면은 잠자려고 누웠어도 잠이 안 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 평소에 나의 뇌가 수면 상태인 것이 지속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잠자려고 할 때 잠이 안 와버려요. 그런 사람에다가 휴식으로 훈련을 시켜보세요. 그러면은 상태가 더 나빠져 버립니다. 더 나빠져 버려요. 예.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뇌를 일하게 만들어야지 돼요. 뇌를 일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에너지를 소비하게. 그러면은 뇌가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빠른 리듬으로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빠른 리듬으로 뇌를 훈련시키게 되면은 뇌에서 에너지 소비가 커져요. 뇌에서 에너지 소비가 커지게 되면은 뇌가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걸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은 우리가 이제 뇌가 지금 현재 깨어있지 않은 상태, 즉 각성이 덜 돼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서파 상태라고 부르죠. 즉 8Hz 이하로 굉장히 느린 리듬으로 뇌가 뛰는 경우, 기초율동이, 그때는 뇌가 각성이 안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각성이 안 돼 있다. 뇌가 각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워야지 돼요. 깨워야 됩니다.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른 리듬으로 훈련을 시켜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 뇌가 각성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 지금 명상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웨어니스가 명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 깨어있지 않으면 명상 아무 필요 없거든요. 잠자는 거랑 똑같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깨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명상이잖아요. 그처럼 이 뇌를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깨워서 이 뇌가 얼러트니스 상태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어웨어니스하고요, 얼러트니스는 서로 다른 상태예요. 어웨어니스는 깨어 있는 거고요, 얼러트니스는 경계 상태예요. 경계 상태.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남자들이 군대에서 밤에 불침범을 쓰잖아요. 밤에 보초를 써요. 그때는 얼러트니스 상태야. 내가 깨어있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나, 어떤 놈이 왔다 갔다 하질 않나, 이 경계를 하고 주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변을 감시해야 되거든요. 이게 얼러트니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면서 내 주변의 상황을 내가 잘 인지하고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이게 얼러트니스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노화되면은 그게 안 돼요. 그 상태가 안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자꾸 실수를 하고 자꾸 사고를 당하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는 잠을 못 자요. 뇌가 어웨어니스 상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잠을 못 자서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뇌파를 딱 봐요. BQ를 분석을 했어요. BQ 분석을 해서 세타가 지나치게 강하다. 그럼 무조건 휴식으로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뇌가 더 멍해져요. 더 멍해져가지고 잠이 더 안 와. 그러니까 기초율동이 정상 리듬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휴식으로 시켜도 돼요. 근데 기초율동이 느리다. 그러면은 이건 휴식이 아니에요. 그때는 깨워야지 돼요. 깨워야 되기 때문에 빠른 리듬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의력 아니면은 집중력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타파가 되게 높고 기초율동이 정상이었을 때는 그게 지금 뇌가 뇌 훈련 단계가 휴식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세타파 높으면 휴식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휴식으로 나왔을 때 기초율동이 정상이고 세타파가 정상이면 휴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초율동 주파수와 세타파의 강약,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판단을 내려야지
그냥 무턱대고 여기 요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 다 받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면이어도 휴식으로 할 수도 있고 주의력으로 할 수도 있고 집중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뇌파 상태에 봐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불면증이다 그러는데 휴식을 했어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왜 그럴까? 그러면 연구를 해봐야죠. 그래서 그때는 초기 BQ를 다시 보는 거예요. 초기 BQ를 다시 보고 세타가 강했느냐 안 강했느냐, 기초혈당이 몇 LH에서 나왔느냐,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세타가 강했다 그러면은 휴식으로 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의력이나 집중력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주의력과 집중력으로 만일에 선택을 해서 한다 했을 때에 주의력이나 집중력이나 세타를 잡아요. 둘 다. 그러면은 어떤 걸 집중력으로 하고 어떤 것을 주의력으로 하느냐, 그 선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대칭성에 있습니다. 대칭성에. 대칭이 깨졌다. 좌우 대칭이 깨졌다. 깨지는 정도가 강하다. 그러면은 집중력이에요. 대칭이 별로 심하게 깨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주의력으로 가는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정말 나 자신한테 할 때는 내가 책임지면 돼요. 그냥. 뭐 잘못됐어. 그럼 내가 책임지면 돼. 근데 다른 사람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준다 했을 때에는 그거 아니죠. 효과 없다 그래 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BQ를 제대로 해석을 하고 훈련 모드를 결정을 해줘야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이대로 따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문가하고 비전문가의 차이라는 거죠. 두통, 편두통 이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대부분 휴식을 하면은 그냥 두통 금방 없어져요. 대부분이. 예.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때 역시 똑같이 세타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이것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걸 보고 판단을 내려야지 돼요. 예. 이제 주의산만 집중력 저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타가 강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조건 주의력으로 시켜버리면 돼요. 무조건. 이건 이 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시키면 돼요. 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요겁니다. 요거. 이게 복잡해요. 또. 이것도 역시 불면증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면 클리닉이 왜 생겼겠어요? 수면 클리닉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병을 고쳐갖고 나오느냐? 아주 어렵습니다. 잘 안 고쳐져요. 불면증이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 생활과 밀접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이런 거. 너무 많아. 치료하기 어려워. 근데 우리 뇌파에서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 그와 똑같은 병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네. 이건 내가 우울증이 그냥 단순하게 온 우울증이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 이 병이 생기거든요. 꼭 어떤 사회적인 병이죠. 사회적인 병.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근데 무조건 집중력으로 시킨다?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우울증이라는 게. 우리가 뇌파적인 측면에서 우울증을 판단할 때는 대칭성을 보잖아요. 대칭성. 예. 좌우 뇌파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났느냐. 이걸 보고 우리가 우울증이다 아니다 판정을 하는데 이 대칭이 깨져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리고는 집중력 훈련을 시키는데 집중력으로 해도 도대체가 안 고쳐지는 병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울증에서 이 심각한 이 좌우 비대칭의 경우는 거의 다 그냥 집중력으로 하면 딱 잡혀요. 근데 우울증이 심한 사람들의 특징을 딱 보면은 전부 세타파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좌우 대칭이 완전히 깨져 있는데 세타가 안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우울증 환자가 있습니다. 그건 뭘로 훈련시키느냐? 휴식으로 시켜요. 휴식으로. 예. 네. 전혀 다르다, 이거. 전혀 달라요. 이게. 세타가 지나치게 높다. 비대칭이 커졌다. 그러면은 집중력. 세타가 정상이에요. 근데 비대칭이야. 그러면 그냥 휴식으로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판독하는데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 기초혈동 주파수, 그 다음에 세타파의 강약, 그리고 알파파의 강약. 이 세 가지를 꼭 고려하셔야 돼요. 알파파가 지나치게 강해도 이 머리가 멍한 상태가 되거든요. 머리가 멍한 상태가 돼요. 예. 그래 나서 알파파가 지나치게 강한 것도 역시 머리가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깨워줘야 됩니다.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주의력이나 집중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시소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파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 어디 너무 느리지도 않고 너무 빠르지도 않고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이러한 뇌파 조절 기법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최적화 기법이라고 불러요. 최적화 기법. 네. 그래서 영어로는 optimal performance죠. optimal performance.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뇌를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뇌를 최적화시키게 되면은 일단은 그 조건이 딱 되는 거죠. 기초혈동이 정상 리듬으로 잡히고 세타파가 안 나오는 조건이죠. 네. 그게 가장 기본 조건이에요. 네. 청소년 아이들을 찍어보니까요, 그 기초혈동이 좌뇌는 10Hz를 찍고 우뇌는 11Hz를 찍으면서 휴식이 높으면서 세타도 높은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증상이 우울과 불안이 같이 와요. 그럴 경우에는 훈련 모드를 어떻게? 그때는 세타가 높잖아요. 세타가 높으면 무조건 집중력. 네. 그러니까 좌우 그 기초혈동이 다른 거 하고 아이들의 기초혈동이 좌우가 차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비대칭이죠. 그것도 비대칭. 네. 그러니까 비대칭이 주파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진폭이 일치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어긋나는 거, 진폭이 어긋나는 거, 그 다음에 그 동시성이 어긋나는 거, 동시성이 어긋나는 거. 이게 전부 다 비대칭이거든요. 전부 다 비대칭. 예, 동시성이 어긋나는 것은 우리가 진폭만 맞춰줘도 그냥 자동으로 잡혀요, 그것은. 예.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가 서로 1Hz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런 경우도 대부분 자동적으로 다 잡힙니다. 제일 어려운 게 세타, 아주 느린 서파를 죽이는 거. 이걸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것만 딱 잡혀버리면은 이 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느릴수록 네. 더 경과가 더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7Hz, 6Hz, 5Hz 이렇게 강한 순서대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타 리듬이 우리가 4L에서부터서 7Hz잖아요. 세타 피크가
느리면 느릴수록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쭉 훈련을 시켜보면은 이게 세타의 피크가 점점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점 빨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게 딱 사라져요. 예. 그 단계까지 가야지 돼요. 그 단계까지. 예. 세타파가 완전히 사라지는 상태. 예. 세타가 사라지게 되면은 델타파도 같이 사라지거든요. 델타파도. 예. 그 상태까지 가야지 뇌가 제대로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세타가 사라지지 않으면 뇌는 깨어난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여기 이제 증상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관점에서 딱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그 정상적인 그 리듬, 가장 정상적인 리듬을 그 정상 뇌파 패턴 딱 정리되어 있잖아요. 기초일동만 나올 것, 좌우 대칭일 것, 델타, 세타, 고베타파 다 없을 것. 이거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이게 훈련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뇌파가 바뀌어요. 전부 다 그렇게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표준 뇌파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뇌파를 해석을 하시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그 기준을 놓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흐트러져 버리면은 뇌파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예. 그러니까 가장 표준 뇌파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거기서 어디가 어긋났느냐. 이 어긋난 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어긋났느냐만 찾아가지고 그것을 증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 병들이 다 세타파에 달려 있어요. 과잉 세타파에 다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잉 세타파, 즉 세타가 강하다는 것이 왜 병이 된다는 것이냐? 세타가 강하다는 것이 왜 병이 된다는 것이냐? 그것은 뇌 활동에 있어서 지역적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동기화가 강하게 작용이 되게 되면은 이게 무조건 뇌파는 느려지게 되어 있어요. 예. 동기화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1급 강의 때 제가 동기화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했었는데, 예. 우리가 왜 잠을 잘 때 우리가 델타 수면에 빠지게 됩니까? 델타 수면에 빠지게 되는 이유. 수면 시 델타 수면이 빠지는 이유. 그것은 왜 델타파가 나오냐 이거예요. 왜 델타파가 나오냐. 수면 시에. 예. 그것은 시상에서부터서 우리가 대뇌 피질로 감각 신호가 전송이 되잖아요. 수면 시에 감각 차단이 어디서 일어나죠? 예? 수면 시 감각 차단이 어디서 일어나요? 시상에서 일어나잖아요. 시상에서 감각 차단이 일어나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시상에서 감각을 차단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신경회로가 어느 회로입니까? 까먹으셨죠? 어디서 올라오는 신호가 시상에서 감각신호 차단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냐 이거지. 뇌의 어디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망상핵에서 올라오는 신호가 시상에서 망상시상로 핵이죠. 거기에서 감각신호 차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망상체가 하는 일입니다. 망상체가 하는 일.